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박원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7세가 되었죠.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명호는 작년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다행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내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거의 방문하지 않아요. 제 일상은 아주 단순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그 시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도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날도 볼 수 있어서 참 좋답니다. 걸으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거워요. 김할머니는 항상 건강 조심하라고 당부하시고 이 할아버지는 오늘의 날씨를 예보해 주시죠. 집에 돌아와서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 안 청소를 해요. 살림살이가 많지 않아 금방 끝나지만 깨끗한 집을 보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가끔은 복지관에 가서 노래교실을 듣기도 해요. 젊었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거든요. 세월이 가면을 부를 때면 옛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해요. 점심은 주로 혼자 먹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먹지만 사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서 켜놓는 거죠. 오후에는 주로 집에 있어요.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기도 하고 가끔은 옛날 사진첩을 들춰보기도 해요. 제 아들 명호 얘기를 해볼까요? 명호는 39살에 결혼했어요. 늦은 나이라 걱정도 많이 했지만 좋은 며느리를 만나 다행이에요. 명호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요. 항상 책을 들고 다니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마다 자랑스러워하던 제 모습,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는 제 아들이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곧 아버지가 될 거라니 실감이 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롭냐고요? 글쎄요, 가끔은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 생활이 편해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텔레비전도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요. 물론 가족이 그립기는 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더 그렇죠. 그래도 전 행복해요. 건강하게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면서 아들 내외와 손주들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 손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직 손주는 없어요. 하지만 곧 생길 거라 믿어요. 그때가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자, 이렇게 제 소개를 해봤어요. 어떠세요? 평범한 할머니의 이야기지만 이런 게 바로 인생 아닐까요? 제 아들 명호가 결혼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봄의 일이에요. 아들이 39살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명호가 절 찾아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 며느리 정은이를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34살에 도시에서 자란 현대적인 여성이었어요. 저와는 참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아들 내외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사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처음에는 자주 들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그러지 못했어요. 젊은 부부의 새 출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 정은이는 요리를 잘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 시대에는 시집 오기 전에 반드시 요리를 배워왔거든요.
하지만 정은이는 달라요. 대신 맛집을 잘 찾아다녀요. 외식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김치를 담가 아들 집에 갖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은이가 어머님, 저희는 김치를 사 먹어요. 냉장고에 넣을 공간도 없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시대가 변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명우와 정은이는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기는 것 같아요.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겠죠? 저는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스러워요. 한 번은 사돈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정은이 어머니는 저와 비슷한 또래셨는데 참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화장도 곱게 하시고 옷차림도 멋졌어요. 순간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 후로 저도 조금씩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지 않는 게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좋아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가끔 만나는 게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이게 요즘 세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요. 제가 아들 집에 처음 초대받았던 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작년 여름 무더운 8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명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정은이가 요리를 배워서 어머니께 대접하고 싶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 요리를 배웠다니 정말 감동이었죠. 그날을 기다리며 일주일 내내 설레었어요.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가져갈지 고민했죠. 결국 명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약과를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밤새 정성껏 약과를 만들었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들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혹시 며느리랑 어색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무슨 요리인지 궁금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식탁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머나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긴 면이 들어있는 하얀 접시, 동그란 빵 같은 것, 초록색 잎사귀가 가득한 그릇.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스파게티, 시카고 피자, 샐러드였더라고요. 명호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은이가 요즘 배운 서양 요리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며느리 정은이는 긴장한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미소 지었죠. 젓가락을 들어 긴 면을 집으려는데 잘 집히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포크를 건네주더라고요. 포크로 면을 돌돌 말아 한 입 먹어봤어요. 맛이 참 이상했어요. 뭔가 시큼하고 묘한 맛이 났죠. 하지만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맛있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카고 피자라는 것도 먹어봤어요. 치즈가 굉장히 많고 뭔가 기름진 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샐러드는 솔직히 말해서 제겐 그저 풀로 보였어요. 드레싱이라는 걸 뿌려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맛이 새콤달콤했지만 저한테는 그저 날 것 같았어요. 식사 내내 저는 애써 웃으며 음식을 조금씩 먹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 입 한 입이 고역이었죠.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먹으려 노력했어요. 어머님, 맛있어요? 정은이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았거든요. 맛있네. 라고 말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사실 배는 전혀 부르지 않았지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명호가 저보고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어떠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래, 요즘 음식은 이런 거구나. 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더 말할 수 있었겠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배가 고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밥 한 공기를 물에 말아 김치를 곁들여 먹었죠. 그제서야 속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죠. 제가 며느리였을 때는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옛날 사람처럼구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 정은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텐데 제가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보자고요. 비록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도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기로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음에 또 초대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 초대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에 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졌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또 와주세요. 지난번에는 서양 음식을 준비해서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셨죠? 이번엔 정은이가 한식을 배워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번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다시 한번 아들 집으로 향했답니다. 이번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매콤한 향이 코를 자극했죠. 아, 이번엔 정말 한식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보였어요. 어머님, 이번엔 한식으로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정은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기분 좋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음식을 자세히 보니 좀 당황스러웠어요. 낙지볶음과 닭발. 제가 평소에 잘 먹지 않는 음식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한번 먹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낙지볶음을 한 입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머나, 너무 매운 거예요. 입안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저는 급히 물을 마셨죠. 어머님, 맛이 어떠세요? 정은이가 물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응, 맛있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다 먹나 하는 걱정이 들었답니다. 다음은 닭발을 먹어봤어요. 이건 더 심했어요. 너무 매워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닭발은 불닭발이라는데 정말 입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저희도 자주 먹거든요. 명호가 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저만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계속해서 물만 마셨어요. 입안이 얼얼해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차마 못 먹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정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아니야, 잘 먹고 있어. 근데 내가 조금 체했나 봐.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봐야겠어. 라고 말했죠. 결국 저는 또 한두 입 먹고 일어났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왔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들었어요. 왜 내 입맛을 이해해주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를 열었어요. 다행히 고등어구이가 있었죠. 밥 한 공기 물에 말아 고등어구이를 곁들여 먹었어요. 그제서야 속이 좀 편안해졌죠. 밥을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세대 차이가 이렇게 큰 걸까? 내가 너무 고지식한 걸까?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과한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두 번의 초대 경험 후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달라져야 해. 그리고 결심했죠. 더 이상 아들 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기로요. 처음에는 이런 결정이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닐까 걱정됐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로 마음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건강상의 이유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식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기로 했죠.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호야, 엄마가 요즘 건강 때문에 특별한 식단을 따르고 있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집에서 만든 음식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너희 집에 가도 밥은 먹지 않을 거야. 대신 차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아들은 처음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에 같이 가볼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큰 병은 아니고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잔병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며느리 정은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해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어머님 건강에 신경 못 썼네요. 앞으로는 차라도 자주 대접할 수 있게 자주 오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는 아들 집에 가도 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 들러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오히려 더 편해졌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식사 시간에 맞춰가지 않으니까 언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주말 오후에 잠깐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오는 게 일상이 됐죠. 이런 변화 덕분에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음식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도 이제는
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주 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해 먹을 수 있어요. 시장에 가서 싱싱한 재료를 사와 정성껏 요리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무침.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실컷 먹을 수 있어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결심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 집에는 가끔 들르긴 했지만 항상 차 한 잔만 마시고 돌아왔죠. 처음에는 아들 내외도 제 결정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정은이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은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걱정이 됐어요. 얼른 정은이를 거실로 안내했죠. 무슨 일 있니, 정은아? 정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들어 자주 오시지 않아서 혹시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셨지만 혹시 저희 때문에 불편하신 건 아닌가요? 정은이의 눈에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작은 거짓말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인가 보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정은아, 사실은 건강 때문만은 아니었어. 내가 너희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정은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을 이어갔죠. 사실 너희가 준비한 음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았어. 처음에는 서양 음식이 익숙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식을 준비해 줬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너무 맵고 자극적이어서 먹기가 힘들었어. 정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너희에게 솔직히 말하기도 어려웠어. 너희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 삼아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정은이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은이의 손을 잡고 위로했어요. 아니야, 정은아.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그저 세대 차이일 뿐이야. 우리가 자란 환경이 다르니까 좋아하는 음식도 다른 거지.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거야. 정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입맛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려고만 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왜 진작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정은아,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사실 너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그리웠어. 하지만 음식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는 게 싫었던 거야. 정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그 시간이 그리웠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입맛에 맞는 음식도 준비할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만 고집하지 않을게요. 저는 정은이의 제안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정은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아.
정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어머님도 우리 가족이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 순간 저는 정은이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낀 것 같았죠. 고마워, 정은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화해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죠. 여러분, 이렇게 솔직한 대화 하나로 우리 가족의 관계가 크게 변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그동안의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 간의 문제는 숨기거나 피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요. 비록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정은이와의 대화 이후 우리 가족에게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정은이에게서 시작됐죠. 어느 날 정은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요리책 몇 권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한식 요리를 배우기로 했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정은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은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정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한식 요리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정은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해 주는 걸 보니 정말 고마웠죠. 그래, 고마워 정은아. 근데 요리는 쉽지 않을 거야.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정은이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열심히 배워볼게요. 어머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날부터 정은이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반찬부터 시작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기본적인 찌개류도 만들어 봤고요. 정은이가 요리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죠. 어머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 정은아. 그건 이렇게 해야 해. 아, 그렇군요. 어머님 정말 요리 잘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음식을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한편 아들 명호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명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고마워 명호야. 엄마도 너희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이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정은이는 한식 요리를 배우면서 제 입맛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명호는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려 노력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거리감을 한순간에 없앨 순 없었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는 아들 내외를 보면서 우리 가족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정은이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제가 처음으로 혼자 만들어 봤어요. 한번 맛보세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어 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어머, 정은아. 이거 정말 맛있구나. 너가 만들었다고? 대단해. 정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가족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옛날 습관이 나올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만 있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아들 내외와의 만남이 기다려져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정은이가 어떤 요리를 배웠을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화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우리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죠. 이건 정은이의 제안이었어요. 어머님,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꼭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식과 저희가 좋아하는 양식을 번갈아 가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과연 잘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정은이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월말 가족 식사.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점차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첫 번째 모임은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등 제가 자신 있는 요리들을 준비했죠. 아들 내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 요리가 최고예요. 명호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해졌죠. 다음 달에는 정은이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은아, 이 스테이크 정말 맛있구나. 많이 발전했어. 제 말에 정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다 보니 서로의 생활 방식과 취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음식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있었던 거죠. 정은이는 한식 요리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제는 제법 맛있는 김치찌개도 끓일 수 있게 되었죠. 반면에 저도 조금씩 양식에 도전해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서툴지만 도전하는 자체가 즐거워요. 어머님, 이 파스타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은이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음식 얘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상,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죠. 어머님,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은아, 그럴 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에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죠. 어머님, 저희 생각은 이런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 너희 의견도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이런 점은 어떨까?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제가 아들 내외의 집에 자주 가지 않는 건 여전해요. 사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젊은 부부에게는 그들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너무 자주 가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예전에는 아들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럽고 어색했다면 지금은 정말 즐거워요. 며칠 전에도 정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뭐 먹을까요? 제가 새로 배운 요리가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정은이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저도 덩달아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 정은아. 너가 새로 배운 요리라니 기대되는구나. 어떤 요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정은이가 요리 실력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해요. 처음에는 된장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복잡한 한식도 척척 해내요.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하기도 해요. 농담이에요. 아들 명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자기 일에만 바빠 가족에게 신경 쓰지 못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가끔 퇴근길에 제 집에 들러 안부도 묻고 장도 받아주곤 해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가끔은 손주 이야기도 나와요. 얼마 전에 정은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아이를 가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야 너희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할머니가 된다면 정말 기쁘겠구나. 사실 속으로는 빨리 손주 얼굴 보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지만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면 우리 가족이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음식 때문에 멀어졌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음식을 통해 더 가까워지고 있다니 참 신기해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우리 가족도 처음부터 이렇게 화목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해 다투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양식에 도전하고 정은이가 한식을 배우는 것처럼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려 했죠.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모이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었고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 가족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저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이 정말 기다려져요.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만 해도 설레요. 음식을 함께 준비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참 좋아요. 요리하는 동안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근황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맛있는 음식이 완성되어 있죠. 식사 시간도 정말 즐거워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명호의 회사 이야기, 정은이의 새로운 취미 이야기, 제 노래교실 이야기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가끔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요. 이런 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처럼 음식 문화 차이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처럼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꼭 음식이 아니어도 돼요. 함께 영화를 보는 날을 정해도 좋고, 함께 운동하는 날을 만들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행복한 가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처럼요. 가족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죠.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추억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이번 주말에 있을 가족 모임을 준비해야겠어요. 정은이가 새로 배운 요리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